대학 언론은 1912년 숭대시보를 시작으로 대학 사회의 소식을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였다. 언론이 탄압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대학 언론으로 좁혀져 점차 대학 언론은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7, 80년대의 대학 언론은 사회 비판을 넘어 보다 주체적으로 학술지 역할까지 소화해내는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도래하고 개인주의화가 확산되면서 대학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던 대학 언론의 영향력은 축소되어 갔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확산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수단으로 교내 소식에 접근 가능하게 되며 대학 언론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위기에 빠진 대학 언론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학 언론은 크게 방송국, 대학신문, 영자신문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부속기관이다. 따라서 총장이 대학 언론사를 대표하거나 대표를 임명하기에 영상 송출과 신문 발행 과정에서 학교의 개입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기사나 보도 영상이 있다면 주강 교수의 검열을 통해 발행과 송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숭실대학교는 언론 탄압에 대한 규탄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학교가 학생들한테 언론 탄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던 것 같아요. 10월 19일 날 저희 총장님께서 매일경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2021년 11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전면 대면 수업이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상황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싫겠다고 주강 교수에게 요청을 했고, 주강 교수는 안 된다. 이것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다. 라고 해서 기사 발행 자체를 막았습니다. 외부 언론에 먹잇감을 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냥 아예 사안 자체를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편집회의 자리에서 그래도 쓰겠다. 그래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니까 주강 교수가 그 2021년 10월 27일 오후 7시에 기자 전원 소집을 해서 전원 해임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방송국 출신 분들로 구성된 실무국장하고 총무부장 그리고 방송국장님이 계시고 또 그 위에 미디어센터라고 학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특정 기사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학교 측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언론은 각종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발전으로 다변화되는 콘텐츠와 넓어지는 의제 속에서 학생들을 사로잡을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래 대학 언론은 학내 사안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 역할이 온라인 SNS나 학내 커뮤니티로 옮겨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언론에 대한 관심도 낮아진 것 같아요. 카드뉴스나 에브리타임은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제작하는 뉴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제작이 되고 그게 송출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대학 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학내에서 대학 언론의 영향력 또한 줄어듦에 따라 취재의 어려움도 증가하는 현실이다. 취재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학교 기관이나 행정부처들을 취재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런 쪽에서 협조를 잘 해주지 않으시거나 학내 언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좋지 않은 보도가 나갈까봐 조금 걱정하셔서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부분도 있고 학교 자체가 학교 방송국에 관심이 너무 없다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국을 단순히 그냥 동아리 수준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대학 주보나 방송국 이렇게 엄연히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학교가 공문을 보내도 답장을 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죠. 저희가 확실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학교 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학교가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컸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걸어나가야 할까? 우선 대학 언론이 기성 언론과의 차별성을 찾고 대학 언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청년의 시각에서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뉴 미디어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 자체도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릴스를 이용해서 뉴스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트렌드에 맞게 학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죠. 꾸준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거고 그만큼 대학 언론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대학 언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학 언론의 핵심은 그 기본 가치를 지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학보사 혹은 대학 언론은 대학 본부와 학생들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대학 본부를 향하여서는 합리적인 학생 사회를 대변하고 학생 사회에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 대학 언론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즉 합리적인 학생 사회를 대학 본부에 잘 대변해주는 중간사 역할을 잘 하고 학생 사회에는 진실을 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그 기본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날 나아가야 할 대학 언론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달려온 110년의 시간. 대학 언론은 그동안 많은 위기와 변화를 겪어왔다. 2022년 지금 현재 대학 언론 기자들은 묵혀왔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는 학내 언론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며 학내 언론 기자는 그 본질을 잊지 않고 학교와 학생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지금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변화의 시간이다.